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얼굴 모양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혹시 아이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나요? 그냥 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은 아이의 얼굴부터 건강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무턱이나 매부리코, 치아 문제는 물론이고 집중력 저하와 구강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혹시나 우리 아이가 비염으로 인해 입으로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 코가 불편한 것만 해도 속상한데 입으로 숨쉬면서 얼굴형도 변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장도 못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입으로 숨쉬는 습관이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코로 숨을 쉽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이유죠. 하지만 비염이 있거나 코감기, 충농증 등으로 코가 막히게 되면, 그러니까 코로 숨 쉴 수가 없으면 입으로 숨을 쉽니다. 코로 숨 쉬는 사람과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하죠. 코로 숨 쉬는 사람은 건강하고 또렷한 인상을 주는 반면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은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하고 매부리코, 무턱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또 거북목이 생기고 덧니가 나타날 수 있고 입이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혀가 윗니빨 바로 뒤 오돌토돌한 부분에 살짝 닿아 있고 어금니는 약간 맞물려 있으면서 입술은 살짝 다물어져 계신가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코로 호흡을 할 때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이에요. 코로 숨을 쉴 때는 혀가 입천장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가 위턱뼈를 밀어주고 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턱뼈가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입천장에 닿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위턱뼈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약간 V자형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치아가 자랄 공간이 부족하니까 덧니나 돌출리가 생기게 되고 이빨이 삐뚤삐뚤하게 나게 돼요. 그리고 위턱과 맞물려 같이 발달해야 될 아래턱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무턱이나 주걱턱이 되고 부정교합이 생기고 얼굴에 좌우 비대칭도 생기게 돼요. 이런 특징은 치아가 발달하고 얼굴형이 완성되는 성장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구강호흡은 성인이 되었을 때 얼굴 모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쉬다 보면 코와 목이 연결되는 부위인 비인두에 위치한 아데노이드가 점점 커지게 돼요. 아데노이드와 편도는 코와 목에 위치한 림프 시스템의 일종인데요. 어릴 때 발달하다가 성인이 되면 퇴화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커지거나 붓게 되면 이렇게 코로 숨쉬는 길을 막게 됩니다. 왜 입으로 숨쉬면 이 부분이 더 커질까요?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코를 지나면서 외부의 공기가 촉촉해지고 데워져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런 기능들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입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감기가 걸린다든지 각종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구강이나 아데노이드 편도 자체의 염증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기관인 아데노이드나 편도는 더 커지고 또 구강호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숨을 쉴 때는 폐로 찬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좀 좁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턱을 들거나 턱을 좀 내밀게 돼요. 여러분들도 턱을 들면 입이 벌어지면서 숨이 잘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죠? 그래서 얼굴형은 좁고 길게 변하고 턱을 약간 뒤로 후퇴하고요. 숨을 더 쉬어보려고 주변 호흡 근육들이 다 긴장을 하게 되니까 거북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턱 관절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서 전신 자세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염증도 잘 생기게 되어 입냄새, 충치도 잘 생깁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은 얼굴 모양뿐만 아니라 아이들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가 좁아져요. 그래서 흡기량이라고 하는 즉 흡수되는 공기의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상태로 폐에 들어가니까 코로 숨 쉴 때보다 산소가 20% 정도 덜 흡수됩니다. 들어가는 공기 양 자체도 적고 체내로 산소 흡수량도 떨어지니까 숨을 얕게 자주 쉬게 되고요. 심박수는 올라가지만
뇌에는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은 떨어지고 뇌 기능까지도 저하될 수 있어요. 당연히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실제로 구강호흡과 관련된 문제는 ADHD와의 연관성도 많이 밝혀지고 있고, 또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 것이 뇌의 일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코로 호흡을 해야 기억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막혀서 잠을 푹 못 자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수면 주기도 잘 완성되지 않으니까 성장에도 방해를 받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으로 숨 쉬는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유는요, 코가 막히기 때문이죠. 대부분 비염 혹은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잘 걸리는 코감기 때문인데요. 또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내 코는 이 공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붓게 되고 더 막힙니다. 또 비강 점막이 너무 줄어들어 있어도 공기가 빠르게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막히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호흡 패턴이 한번 생기게 되면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호흡의 원인인 비염을 우선 치료해야 합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환경관리, 그러니까 온습도 관리에 힘써주시고요. 찬바람이 부는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아데노이드나 편도가 큰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감기나 비염이 오래되고 입으로 숨을 쉬면서 더 커지기 때문에 먼저 비염을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코가 괜찮아졌고 다른 구조적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가 습관적으로 구강호흡을 한다면 코로 숨 쉬는 습관을 꼭 길러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집중력 향상이나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호흡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하기에도 매우 좋아요. 우선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허리를 세우고요. 그리고 손은 편안하게 허벅지 위에 둡니다. 그리고 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위치, 윗이빨 뒤에 살짝 두시고요. 어금니는 살짝 다물고 입술은 살짝 맞닿게 한 다음에 4초 코로 들이쉽니다. 그리고 4초 멈추고 있고요. 다시 4초 코로 내쉽니다. 그리고 다시 4초 멈춥니다. 그러니까 4초 코로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코로 내쉬고 4초 멈추는 거죠. 이것은 긴장을 완화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호흡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코로 숨쉬는 연습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좌우 콧구멍으로 숨을 교대로 쉬어보세요. 코를 약간 막고 한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어보시면 반대쪽으로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면 좀 덜 쉬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비주기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좀 덜 쉬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쪽으로 숨을 좀 쉬어보는 연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은 엄마랑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접어서 코에 댑니다. 엄지로 한쪽 코를 막고 또 4초 코로 들이쉬고요. 4초 멈추고 계시고 다시 4초 내쉽니다. 코로. 그리고 반대쪽 코를 열고 다시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입은 다물고 코로 숨쉬게 되니까 아이들과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처음 진료실에서 상담 받을 때만 해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던 아이들이 비염 치료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입을 다물고 숨을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한 달에 한 번 코를 체크하러 병원에 오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입을 다물고 숨을 쉬고 얼굴형이 바뀌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비염이 있었다 보니 습관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북목, 턱관절 통증을 항상 달고 있었는데 아무리 자세 교정을 해도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혀를 제 위치에 두고 코로 숨쉬는 연습을 하다 보니 훨씬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코가 안 좋아서 캐비언도 꾸준히 사용하고 온습도를 좀 더 철저히 체크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했죠. 이렇게 입으로 숨쉬는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입으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고기는 코로 숨을 안 쉬고 오직 냄새를 맡을 때만 코를 사용한대요. 대신 숨은 아가미로 쉰다고 하는데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니까 코로 숨 쉬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코로 숨 쉬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입으로 숨을 쉬는지 잘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아이들은 사람처럼 코로 숨을 쉬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약영찬 한의원의 최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